네, 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시즌2 13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의 부제는 상위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입니다. 상가 권리금 이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넘길 때, 예, 기존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때 대부분 이제 권리금을 주장을 하죠. 예, 그래 되면 물론 이제 가격 조절이라든지 이런 또 있겠지만, 문제는 예전에는 이 권리금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주인이. 예,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죠. 근데 이제 권리금 자체가 이렇게 해수 기회 보호 등 해가지고 법이 이제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세입자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권리금이란 이게 사전적인 의미죠.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고요. 보통 권리금이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설 권리금. 실제 안에 시설이 있죠. 시설 비품 이런 것들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시설 권리금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업 권리금이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권리금이 바닥 권리금이죠. 상가 위치가 좋아요.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기존의 세입자분들도 문제번 앞전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바닥 권리금이 항상 늘 있는 거니까요. 위치가 좋으면 이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까요? 상위법 제10조 4항을 보시면요, 권리금 해수기회 보호 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요 내용입니다. 금방 제가 읽어드렸고, 1항을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제1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고요. 1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3, 4 되어 있고, 또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본다 되어 있고, 1. 임차인 주선한 되는 자가 분쟁 자리가 없는 경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되어 있고,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되어 있고, 보통 손해배상은 3년입니다. 어떤 손해배상이 발생할 때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스킵을 했는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위 법조문 중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 권리금을 이제 보통 보면 하려면 이제 임차인 나가기 전에 맞죠? 예.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예.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건데 보면은 이제 기존의 임대차 기간이 예전에는 이제 법 개정이 됐거든요. 예전에 3개월이라는 석 달 만에 구해야 됐었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근데 이거는 좀 실효성이 좀 떨어졌죠. 예. 석 달 동안 어떻게 구합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6개월로 바꿨습니다. 예, 좀 이런 식으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좀 여유를 갖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볼 시간을 갖게 됐죠. 자, 하지만 6개월 내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 거절 사유가 있죠. 그래서 아까 법조문을 제가 스킵을 했는데 이게 다 법조문이거든요. 자, 이런 거절 사유 이 부분을 한번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차인이 새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돼 있죠. 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조문이며 보통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합의된 권리금을 주기로 한 후에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중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한다 해도 주지도 않을 거고 수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2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이 조문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조문이죠. 자,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임대인이 못하게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는 것을 임대인이 못하게 막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돼 있죠. 이때도 변함없이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입니까? 얼마가 올랐어야지 고액일까요? 느끼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올라도 고액일 수도 있고 10만원 올라도 고액일 수도 있죠. 자, 2항 보시면 다음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4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되어 있고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자력이 없답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이 어떠한 새로운 임차인 데려온다 해도 1호, 2호 사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거절한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데려온 사람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금방 보셨듯이 1, 2호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조문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사람을 이제 임대인이 보죠, 얼굴을. 그러면 딱 얼굴 봤는데 보증금 또는 차입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보여요, 얼굴에.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차인 주선한 새로운 들어온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의적인 판단이죠. 임대인의.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음 본 임차인을 보고 한눈에 이 사람 자력이 없구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뭐 진짜 캐션 마크입니다. 캐션 마크. 이해가 안 되는 조문이고요.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 법조문상 아니하는 과거형이죠. 과거형. 우리 글자로 봤을 때, 예, 한글로 봤을 표현을 보면 문법에 과거형입니다. 아니한. 이미 아니해버렸잖아요. 예. 과거형으로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한 경우라고 해석되는데, 과연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임대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이거 뭐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조문상으로 봤을 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되죠. 이에 관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은 임대인으로 결론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조문을 아니한이 아닌 아니할 미래형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예. 잘못 표현된 거죠. 아니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자, 4 보시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과연 임차인과 합당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 가액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요소이죠. 권리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할까 말까. 예. 임대인의 판단에 따른 권리금 가액이 기존 임차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자기가 임대인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예, 이 권리금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예, 쉽지 않죠. 예.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 법조문들의 해석의 차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법률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의 명확성이죠. 예. 이 법 규정들은 명확성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기에는 법조문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끼워 맞춘 법 같아 보입니다. 되어 있고요. 이 권리금 횟수 보호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위와 같이 웬만큼 똑똑한 임대인은 권리금 횟수 기획권을 거절할 수 있죠. 예, 법조문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에 임차인은 첫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거절당한 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왔고, 드디어 이제 최종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 근데 임대인이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자동 종료됩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아래. 예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이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5년 나옵니다. 자, 질문을 해볼까요? 자, 법 제10조를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년간, 지금 10년이죠. 계약갱신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어차피 10년간 임차할 수 있기에 최초 계약 시 기한을 10년간 길게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년간 임대한 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지금 6개월이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에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이제 10년 동안
그 계약 기간을 완성을 해버린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권리금을 이제 그 받으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니까 또 찾아왔어요. 근데 임대인이 또 거절한 거죠. 자, 이제 판례를 보면 불분명할 것 같은데 거부를 한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법무부의 회신입니다. 자, 상임법 10조 1항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지금 바뀌었죠.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음을 맹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께서 적어주신 5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는 행사할 수 없죠. 끝났으니까. 자, 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죠. 예. 이는 법률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지났기에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상임법 법조항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1, 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금방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편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고요. 자, 권리금 계약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은 상임법 10조 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0조의 4에 따라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되어 있고요. 임대인이 10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지죠.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강행 구제형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또는 임차인과 협의로 법률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고요. 따라서 임대인은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무부는 권리금 회수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지금 10년이죠. 내에 해야 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거절하였을 때는 기간 종료 후에 권리금 회수를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불가한데 지금 보시면 좀 애매하죠.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별개로 또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오는 사항이고, 자, 여기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판례. 유권 해석은 유권 해석이고요. 자, 이게 판례가 이제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깁니다. 판례니까요. 보시면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5년, 현행은 10년이죠.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되는지인데, 이 사건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건물을 빌려 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임차인 A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15년 초에 신규 임차인 C와 권리금 1억 4,5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B에게 임차인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대인 B는 재건축 내지 대수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이에 임차인 A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돼 있죠. 이거 결국에는 이 내용으로 지금 판결을 받은 겁니다. 최종. 자, 이 판결 선고 당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5년, 지금 10년이고요. 지난 경우 임대인의 보호 의무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하급식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은
상임법 제10조 4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임대차 기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의무를 가지는 것이 법률 문헌의 충실한 해석이라고 봤고, 법이 정한 회수기의 보호의 예외 사유 중 전체 임대차 기간 초과는 없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기간을 전체 임대차 기간으로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며,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해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결국에는 기간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 하급심 기준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주소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약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 감정을 통해 적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지금 하급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권리금 약정은 1억 원이었는데 감정을 통해 유무형 재산 평가액을 분리한 후 유형재산 평가액 상당 부분은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50% 제한해 손해액을 2천만 가량만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바, 이것도 하급심이고요. 결국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하급심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권리금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